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야수 뎁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수 자원인데 포수가 그나마 괜찮아요. 24 시즌과 25 시즌 우리가 그래도 한준수, 김태군 요 콤보로 무난하게 잘 건너왔어요. 그러나 제3의 포수 역할을 잘 해줬던 나름대로 한승택이 그래도 뭔가 유사시에 김태군이나 한준수나 그 뒤를 뒷받침하고 특히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만약에 간다 라고 하면 제3의 포수로 또 오고 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몸이 안 좋다 그럼 좀 빠져야 된다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백업을 나름 이 제3의 포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잘해주던 한승택이 KT 위즈로 FA 이적을 해버렸죠. 이제 제3의 포수 발굴이 기아도 좀 시급해졌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일 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뽑았던 권다결 우리가 이제 뽑을 당시만 해도 권혁경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했어요. 권다결. 이 친구가 지금 좀 주목을 받는 중이고 문제는 퓨처스에서 이 권다결 이 친구가 공수 모두 좀 뚜렷한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25 시즌에 21경기 출장해서 53타석 출루율이 2할 9푼 3리 장타율 0.301을 기록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4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뽑았던 이상준이는 지금 현역 복무 중으로 27년 이제 3월에 제대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김태군이 BFA 단연 계약을 맺은 아마 마지막 시즌일 겁니다. FA 자격을 얻는 거는 아닌데 FA까지 가려면 이제 1년을 더 뛰어야 되는 거고 BFA 이제 3년 계약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다. 그리고 한준수가 24 시즌에 굉장히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5 시즌은 여러모로 공수 모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개선되지 않는 이 캐치 문제 수비 쪽에서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25 시즌은 공격도 꼬라박았어요. 그러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 한꺼번에 막 양의지가 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가 공수 모두 어느 정도는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제는 유망주 꼬리표를 떼는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한준수도 이제는 중간급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준수도 뭔가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의 포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지금 이제 권혁경이 아마 권다결이 첫 번째로 그래도 좀 모니터링을 하겠죠 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선수가 여기에 지금 없는데 신명승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신명승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22 드래프트 김도현과 윤도현이 뽑혔던 22 드래프트 하여튼 여기에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뭐 한승현이라는 친구도 있고 얘는 8라운드에서 뽑았어요. 8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지금 퓨처스에서 가장 빨리 1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신명승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따로 나중에 1월 달에 컨텐츠를 한번 뽑을게요. 포수로 입단했는데 우리가 퓨처스 자원들이 좀 많이 없어요. 야수 쪽이 유망주들도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퓨처스 경기를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 포수뿐만 아니라 내야 전 포지션을 돌면서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신명승. 타격이 35경기 이제 74타석이라는 스몰 샘플이지만 타율이 3할 1푼 1리 출루율이 4할 5푼 8리 장타율 581 상당히 의미 있는 비유스탯을 뽑고 있습니다. 신명승 홈런도 5개나 쳤고 포수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는 이제 이 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1군 데뷔를 할 것으로 보여요. 병역도 해결했고 일단 제가 좋게 보는 거는 타격보다도 수비가 된다. 포수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내야 유틸리티로서도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중용받을 수 있을 만한 선수고 스몰 샘플이지만 25 시즌에 타격도 상당히 야무지게 잘했다. 일단 OPS가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1.0이 넘어. 그런 선수기 때문에 한번 팀에서 우리가 지금 워낙 야수 뎁스가 허약하다 보니까 한번 시범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때 한번 긁어볼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님 반갑습니다. 네. 신명승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루수를 한번 보죠. 역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선우예요. 25 시즌에 WRC 플러스 105를 기록하면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고요. 이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여전히 높은 삼진율.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출루율이 부족한 것이 이제 오선우의 숙제인데 일단은 이제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심지학 단장도 그렇고 일루수는 오선우다
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첫 번째로 중용받을 거는 1루 자리 한 자리는 확실하게 오선우라는 이름을 쓰고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비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고 시즌 말미에 체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1루 쪽에서 포구 실책도 많고 필딩도 좀 안 좋았죠. 그럼에도 제가 오선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은 기아의 지금 타자들 중에 몇 안 되게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타자라는 거예요. 우리 유망주 꼬리표를 달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도 어린 애들이 빠른 공을 못 쳐요. 보통 유망주들이라고 하면은 신체 능력도 좋고 동체 시력도 살아있기 때문에 빠른 공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변화구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좀 다반사인데 우리 애들은 다 애늙은이들만 모아놨는지 그 노림수로 변화구는 곧잘 때리는데 빠른 공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 김도영이나 윤도현 정도를 제외하면은 빠른 공 포심 패스트볼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선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5 시즌에 구종대응 같이 해서 빠른 공이 플러스예요. 4.6을 기록했고 평균 대응 구속도 146.4km, 양호한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머지 변화구에 대한 대응 가치는 전부 마이너스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오선우는 빠른 공을 때릴 줄 아는 부드러운 타격 폼이 있다. 그 점은 점점 이제 파이어볼러들이 많아지는 KBO 리그에서도 나름대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반대로 이제 빠른 공 제일 못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변우혁이다. 24 시즌에 WRC 플러스 119, 그러니까 고점은 변우혁이 오선우보다 이제 높았죠. 그래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랬던 변우혁이 25 시즌 45.8, 완전히 반토막이 난 성적을 찍으면서 굉장한 실망감을 줬다. 가장 심각한 거는 장타율이 268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출루율이 2할 7푼 홀인데 야, 우타 빅배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변우혁이 장타율이 268이야. 너무 심각한 거죠. 본인이 프로 야구 선수로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진짜 똑딱이 같은 그런 야구를 했어요. 평생 코너 내야의 어떤 백업에 머물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야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원점에서 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우혁은 힘은 좋지만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막 몸에 폭발력이 있는 그런 배트 스피드가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죠. 배트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인데 이 때문에 25 시즌 이제 포심 대응력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이에요. 빠따 스피드가 느리면 포심 빠른 공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남들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때려야 되니까 플레이트 디서플린에서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고 해서 빠른 공을 못 친다, 이거는 틀린 얘기야. 어렵지. 남들보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몸이 나와야 되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그 타이밍만 잘 잡아서 대응이 되면 빠른 공도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결한 스윙폼으로 타이밍 잡는 훈련을 부단히 하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윤도현을 제가 1루 쪽에다가 넣은 이유는 아마 부상만 없다면 이범호 감독이 26 시즌에 윤도현을 어떻게든 한 경기 한 타석이라도 더 쓰려고 할 거예요. 4년 동안에 47경기밖에 뛰지 못한 2차 2라운드 유망주거든요. 무주공산, 계산이 서지 않는 이 만주벌판 같은 황량한 내야에 그나마 우리가 내야 유망주, 대형 유망주라고 할 만한 선수가 유리몸 쿠쿠다스 윤도현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팀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헤럴드 카스트로, 그다음에 제리드 데일이라고 하더만, 제리드 데일, 두 명의 유틸리티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윤도현이 뭐 2루나 3루보다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은 의외로 1루가 아닐까. 1루가 아닐까. 일단 비교 이 라이벌들이 쉽잖아요. 그날도 오선우나 변우혁이 쉽지.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지금 카스트로나 그다음에 데일, 김도영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윤도현이 보여준 게 적기 때문에 딸려요. 아마 1루 쪽에서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 지난 4년간의 아웃풋을 보면 뭐 1루가 아니라 지명타자라도 윤도현은 경기만 뛸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죠. 일단 뛸 수만 있다면 재능덩어리다. 애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인 건 분명하잖아요. 일단 경기만 나오면 빠른 배트 스피드도 빠르고 메커니즘도 좋고 걸리면 넘어가는 어떤 파괴력도 있고요. 빠른 발 다 가졌어.
건강만 빼고. 그러니까 유격수로나 삼루수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고 보고, 송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루 아니면은 1루수로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어디서든 제발 좀 건강하게 뛰었으면 뭐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 혹시 뭐 포수나 1루 쪽에 대해서 여러분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